어느덧 7시가 되어서요. 오늘 효순미선 추모 웹툰집 해우 출간 기념회와 송년회 자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덧 2018년 연말이라서 일정도 많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위원회는 지난 2010년 효순미선 추모비 건립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추모 10주기가 되던 해에 2012년 김은성 작가가 시민들의 성금으로 직접 추모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고 현장 부지를 매입하고 미군들의 추모비 부지도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교조, 민주노총, 천주교계와 국회의원, 그리고 평통사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모금에 나서 주셨습니다. 이제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는 그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작년 2017년 추모 15주기를 맞아서 많은 작가님들이 아무런 보수를 바라지 않고 웹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작품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귀한 작품을 주신 작가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원 조성의 취지를 이해하고서 책 제작에 나서준 나무와 숲 출판사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평화공원을 조성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효순이 미선이의 사건의 진상을 꼭 밝혀내자라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개회 인사를 해주실 대표님께서 조금 시간이 그러면 혹시 여는 말씀으로 지금 추모비 건립위원회의 권정호 변호사님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조금 오시면 네, 그럼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을 누구보다 아프게 가슴에 담고 계시는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순이 미선이가 죽었을 그때가 바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제 동생이 딱 중학교 그때 당시 2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이 누구의 다른 아픔보다도 저도 아프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이 아픔을 같이 많이 느끼셨을 분들이 바로 제자를 잃었을 스승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을 대표하여서 정교조의 조창익 위원장님의 이야기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셔볼까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맡고 있는 조창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사건이 나던 그 즈음에 저는
땅끝 해남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전교조 해남 지회 지회장 직을 맡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해 살림살이를 고민하고 하던 그 즈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조금 더 되돌아보면 저는 그 미군 부대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미8군. 우리 아이들이 갔던 그곳은 미 2사단이 있던 곳인데 저는 미군 부대에 입대하는 당시 전두환 정권 말기 초창기에 미군 부대 시험을 봐서 갔던 제 시험 1기 카투사 비행이었습니다. 카투사란 이름은 미8군에 배속된 한국군 증원군이란 뜻인데 마땅히 미군이 배속 파견되어야 될 원주민 군대를 말합니다. 시체말로 사람들은 카투사를 미군 방위라고도 하고 식민지 군대의 최말단에서 조국 그 식민지 군사로서 겪는 그 남다른 그 고통이 매우 특별했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조국이 없었습니다. 카투사 병들에게는 들어가서 시험 보는 것이 당시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부터 와인버그 국무장관부터 내려와서 체인 오브 코맨더라고 하는데 지휘 계통에 미국 한국 대통령이 빠져 있고 한미 연합 사령관에서부터 바로 군대 상관으로 이어지는 그 지휘 계통에는 전쟁 지휘를 맡고 있는 한국 구성원들은 단 한 명도 있지 않은 그런 식민지 군대의 군대 생활을 겪었던 저로서 정말 그렇게 해서 희생된 우리 아이들 죽음 앞에 한 교사로서 매우 특별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파 협정으로 짓이겨진 미 제국 군대의 해방 전후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혹한 질곡의 역사가 너무나도 참혹했고 그 가운데 운명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대를 넘어서 이 고통이 이어지면서 끝내 죽음이라는 이 참상으로 안겨지게 된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특별한 감회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미군이 범죄로 점철되었던 해방 직후 또 미군정 시기까지를 다 거슬러 올라가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진상규명은 되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암담한 회역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해후에 숨막힐 듯한 그 틈은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조국의 현실이었고 우리 아이들이 느꼈던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 조국과 함께 그 우리 운명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또한 웹툰 첫머리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료집으로 역사 속에 또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 주신 작가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 평화를 바라는 여러 선후배 동료 어르신들 또 그리고 양심적인 시민 세력과 함께 우리 조국의 자주와 민주와 통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위원회 안김정혜 공동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김정혜 대표님은 기지촌 여성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런 모임에 이렇게 서는 것도 제 처음이기도 하고 저는 여성으로서 나왔습니다. 많은 한반도의 여성들이 그렇게 살겠지만 더군다나 열몇 살에 저렇게 이제 비참하게 간 저희 딸들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느낌인데 이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게 올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위 분담금을 뭐 2배로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이런 그 현실에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국이란 무엇인가를 꾸준히 끊임없이 집요하게 묻지 않으면 정말 우리 다음 그 다른 딸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투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 평화가 와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한반도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건가, 우리 딸들이 살아갈 한반도의 모습이 진짜 안정적인 것일 건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여성인권연대 지금 대표로 섰습니다만 미군에 의한 소위 말하는 미군 위안부라는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왜 여성들이어야 하는가, 왜 여성들이 피해자로 희생자로 늘 남아야 하는가에 대한 저는 질문을 늘 품고 살고 있고요. 작품을 쭉 봤습니다. 세월호 학생들까지 연결을 쭉 시켜주셨는데 이 어목한 이런 그 우리나라 한반도사가 언제쯤 끝날까 하는 생각, 그리고 이런 건 우리 세대에 끝내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으로서 좀 많이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내가 초석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뜻깊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그림을 그려주신 많은 작가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빨리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자리에 가서 직접 우리 딸들의 얼굴을 대면을 하면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 판문점 평양선언이 맺어졌는데요. 그것이 이행되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안착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효순이 미선이가 연면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순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소식을 듣고 시를 낭송하시겠다라고 자원하신 선생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정교조 교사이면서 한국작가회의 작가이신 장호환 선생님입니다. 혹시 어디 계시나요?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아 교수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이번 행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있고 시를 쓰고 있는데 그냥 술 한잔하면서 나눈 얘기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오래전에 85년도가 제가 쓴 시인데 그때 아마 부산에서 미국 문화원 점거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미국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효순 미선장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눈을 못 감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직업상 용산 미군 부대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그 실습을 좀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용산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과연 서울인가 싶을 정도로 큰 건물들이 안 보여요. 그만큼 터가 넓다는 얘기입니다. 오롯이 남산, 지금은 남산이 오롯이 보일 정도로 거기 그 근무하는 초등교사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언제 평택으로 가느냐 자기 모른답니다. 아마 안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군이 언제 그 땅을 우리한테 돌려줄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래전에 쓴 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광고 병 부제가 병입니다. 하나, 난 느껴요 코카콜라. 둘, 검은 늪처럼 달콤한 환각처럼 이 땅을 유린한 농염한 성징처럼 잘록한 내년 허리를 휘잡고 우리들의 분노 타는 가슴을 삼별초 횃불로 지펴 활활 코카콜라 되돌려주마. 활활 코카콜라 활활활.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오늘 해우 책 다 갖고 계시죠? 예. 책 표지를 자세히 보시면요. 효순이 미선이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세월호 학생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책에 실린 만화 해우의 한 장면인데요. 관련해서 세월호 유족이신 유경근 아버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이제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한 달 반쯤 전에 이 해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기 관련돼서 이렇게 추천사 비슷한 글을 하나 써줄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해 오셨는데 사실 제가 무슨 뭐를 추천하거나 추천사를 쓰거나 그럴 입장이나 위치가 아니어서 좀 머뭇거리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효순이와 미선이를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저도 그 당시에 보도도 받고 또 같이 좀 분노하기도 했고 했으니까 알고는 있지만 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좀 머뭇거리긴 했는데 문득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었습니다. 5년 전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단순히 삶만 바뀐 게 아니라 그동안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다음에 가치관, 사실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바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특히 이 세월호 참사를 겪고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나 참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제 그런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는 사실 그전 같으면 참 안 됐다, 어쩌다 저렇게 했냐, 조심하지,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내막을 좀 이렇게 보다가 좀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네. 그러면 이제 화도 내고 이런 나쁜 놈들, 저놈들 다 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흥분도 하고 사실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렇게 자녀나 또는 가족을 잃은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사실 이게 좀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떠오르고 그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뭐 제가 같은 입장이 돼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후의 추천사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읽어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이게 선전한다기보다는 그냥 효순이, 미선이, 엄마, 아빠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예은이가 진짜로 해준 얘기인데요. 예은이가 저한테 이렇게 마음속으로 해준 얘기가 그 전에 무전부터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다 알겠다는 거예요. 아마 효수님, 미선이도 그랬겠죠. 길 가다가 제잘거리면서 웃으면서 가다가 영문도 모르게 어이없이 갑자기 장갑차가 덮치고 이게 뭐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마 떠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들은 해경이 다 도착했다고 해군이 도착했다고 이제 우리를 구조해 줄 거라고 그래서 순서 지키고 차례 지켜서 차례차례 나가면 다 살 수 있으니까 집에 갈 수 있다고 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은 콧뱅이도 안 보이고 갑자기 바닷물이 밀려와서 어이없게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을 마감할 때에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어느 날 예은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랬는데 여기 와보니 이게 다 알겠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죠.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우리를 죽였고 어떤 놈을 처벌을 해야 되고 어떤 놈이 지옥 가야 되고 여기 와보니까 다 보이더라는 거죠. 분명히 벌받아야 될 놈들이 다 콕콕 집혀서 보이는데 왜 엄마 아빠들은 왜 어른들은 그거 못하고 있냐고 난 다 알겠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효수님, 미선이 생각을 하니까 효수님, 미선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써서 했는데 처음에 추천사라고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맨 앞에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렸나 보다 그랬는데 맨 뒤에도 따로 실어주는데 그냥 드릴 말씀은 사실은 거기 있는 이야기가 다입니다. 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사회적인 과제 또 분단과 또 평화를 저해하는 이런 문제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그 중에 저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무리 평화가 오고 분단이 해소되고 또 미군이 떠나가고 뭐 별 그런 걸 다 우리가 해소하더라도 결국 아무리 그래도 효순이, 미선이는 엄마 아빠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아마 많이 부모님들은 공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과제들을 다 해결을 해내도 그래도 결국엔 공허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슷한 입장에 있는 저라도 그런 부모님들 또 유가족들의 그런 삶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지키고 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이 말씀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시는 수많은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물론 같이 함께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뵈어서 반가웠고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효수님, 미선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늘로 갔는데 예은이는 고2 때 하늘로 갔거든요. 아마 지금 한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저기에서는 효수님, 미선이가 더
어린 모습으로 있을 것 같아요. 더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 해잘거리면서 저기서도 함께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또 어려 보이는 언니가 나이 들어 보이는 동생을 잘 챙겨주고, 또 나이 들어 보이는 동생이 조그만 언니들 잘 따르고, 그러면서 가끔은 데려다 보면서 우리한테 힘도 주고, 이렇게 지내고 있을 거다. 적어도 우리 효순이, 미선이, 그리고 우리 세월호 아이들의 그런 바람을 우리가 반드시 좀 여기서 다 이루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 전합니다. 다음 순서는요, 향림의 예양에서 축하 공연, 오늘 효수미선 웹툰집 나온 데에 대한 축하 공연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향입니다. 예향은 향림교회에서 국악을 담당하고 있는 국악선교회입니다. 오늘은 기억해줘라는 곡을 국악기와 함께 연주하려고 하는데요. 곡 가사를 들어보시면 어디에 있든 함께이고 기억하겠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효순이 미선이와 함께 어디에 있든 함께하고 기억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해줘. 지금 떠나가지만 기억해줘. 제발 혼자 울지마. 몸은 저 멀리 있어도 내 마음은 네 곁에. 매일 밤마다 와서 조용히 노래해줄게. 기억해줘. 내가 어디에 있든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 따라 우리 함께 한다는 걸 언제까지나 널 다시 안을 때까지.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가 우리 함께한다는 말 언제까지 널 다시 안을 때까지 기억해줘 기억해줘 내가 어디에 있든 기억해줘 내가 어디에 있든 기억해줘 네, 따뜻한 공연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해우를 지어낸 작가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요. 네, 작가님들 나와주세요. 예, 한 곳에 모여 계십니다. 네, 큰 박수로 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가님들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 네, 먼저 글을 써주신 예, 오정효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고생합니다. 이렇게 책으로까지 만들어질 거를 예상하지 못했죠. 예상하지 못하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15주기 때 뭘 하자 해서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뭔가 구성을 하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장르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작가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웹툰 작가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웹툰에 맞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재능기부라는 게 참 그래요. 다 각자 생업이 있고 개인의 작품 활동을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위해서 내야 할 시간이 항상 쫓기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이 정도의 완성도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세 분 작가님들의 실력, 그리고 이분들의 또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성이 다 제 불찰이고 제 부족함인데 구성이 여러 가지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세 분 작가님이 워낙 그림을 잘 그려주셔가지고 이 세 분의 실력 때문에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온 것 같고요. 스토리를 짤 때 그랬어요. 이제 해우 같은 경우는 자료를 이제 저도 너무나 오랜만에 자료를 들춰보니까 조금 이제 일단 반미 문제라고 하는 것의 터부와 부담감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좀 많이 묻혀인 것 같더라고요. 묻히고 잊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이제 희생된 그 희생의 역사 이런 것들 속에서 효순이 미선이가
함께 이취했으면 좋겠다. 전체 우리 현대사 속에서 희생된 많은 그 희생자들의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효순이 미선이가 제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고, 무엇보다 제일 큰 거는 이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아직까지 움켜쥐고 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다음에 평통사의 활동가들, 이분들을 보면서 좀 이분들에게 위로가 좀 돼주고 싶어요. 위로를 할 수 있는, 아직도 효순이 미선이를 잊지 않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잊지 않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들이 다 만나서 함께 지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외롭지 않다라는, 많은 시민들이 잊지 않고 있는 저기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이들이 외롭지 않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해우라는 작품을 만들어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수많은 어떤 미군 범죄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리고 다 사건마다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 미군 범죄사 속에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특별히 또 각별하고, 효순이 미선이 사건만의 독자성, 어떤 그런 독특함, 이런 것들은 뭘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시민들이 직접 촛불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직접 촛불을 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시원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틈은 이 사건 개요를 이제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좀 대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된 게 사건 직후에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조금 보기에 힘들 정도로 직설적인 것들이 많아서 조금 괴롭지 않게 볼 수 있는 그 사건 개요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 대신 좀 패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승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왔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틈이라는 작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이야기를 세 분 작가님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요. 마이크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그림 작가 박비나입니다. 저는 여기 도착하고서 작가들에게 발언 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매우 긴장하고 당황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면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효순이 미선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멋진 대단하신 작가님들과 함께 같이 작업했던 것도 너무 좋았고, 우선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모든, 아까 이제 세월호 아버님도 오셨지만 이제 내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순이 미선이에게 이제 많이 그런 위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중학생을 둔 학부모님들께서 책 문의를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이제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책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형태가 나와서 굉장히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하고 있는 조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짧게 하려고 오기 전부터 저는 어제부터 알고 있어서 아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분위기가 또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냥 저도 개요. 보통 많은 작가들이 저도 이제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인 작가님들한테 같이 하자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제 와주신 작가분들도 있고 먼저 이렇게 끌어당겨서 제가 이렇게 또
오기도 했지만 그 선뜻 자기 생업도 있고 근데 또 그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은 글 써주실 때도 아마 자료 조사하시면서 아셨겠지만 저희 또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는 또 그 자료를 또 봐야 되거든요. 펑펑 울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런 계통이라고 해도 좀 뭐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저는 2000년도에 이제 의료사고로 대학생이던 동생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 도망치듯 살다가 세월호 때 뭔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죄 지은 것 같고 그래서 저기 고경현 교수님 이 세월호 관계 그림 같이 그리자 캐리커처 하자 할 때 이제 그때 다시 현실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떻게 인연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도 힘들었지만 뭐 이게 또 뭐 하자고 하실 때마다 사실 두근두근합니다. 그 작품하기 힘들다기보다는 감정이 너무 내가 정리가 다 된 건가, 내가 다 잘 돼서 그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냥 앞으로도 하겠지만 박석 변호사님께서 요청하시면 또 뭔가 하겠지만 마음이 아직도 두근두근하고 감정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많이 주변에 소개해 주시고 저희 선생님부터 정말 그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또 갑자기 납니다. 소개 잘 해주시고 많이 사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좋게 나오는 목소리가. 저는 이거를 이제 처음 회의 마치고 저희 집이 양평인데요. 저희 집도 효수님 이선희 그 두 친구가 사고를 당했던 것 같은 그런 약간 넓은 길이 집 근처에 있어요. 역에서 들어가는 그 한 200~300m 되는 길이 그렇게 있는데 회의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데 그 길이 평소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엔 뜸한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참 가끔씩 미군 트럭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도 정확히 모르겠으면 미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탱크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잠깐 저 같은. 그러니까 또 저희 큰애도 4학년, 둘째가 2학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월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뭐라도 해야겠다. 가만히 있어도 변하는 거 없잖아. 잊혀졌으면 되살리면 되지.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주력해서 하고 싶었던 부분도 오준 선생님이 하셨던 것 중에서 틈이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사건 개요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지난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지금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은 많이 잊혀졌고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알려야겠다. 우리나라 금방 까먹잖아요.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탓할 게 아니라 잘 까먹으니까 자주 얘기하면 되지. 제가 얘기하고 나서 다음엔 다른 분이 또 얘기해주고 또 누가 얘기해주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또 변할 때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 누군가 계속 이어가 줬으면 그런 일들이 해결되는데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많이 없고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할애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데 처음엔 저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안 나오신다고 고자질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가 꼭 나오라고. 이런 적이 익숙치는 않은데 하여간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기억되어지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일에 되게 부족하지만 한번 쓰여졌다는 게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능과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요. 한겨레 신문에 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소재로 만화를 그린 것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고경일 상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교수님께 이번 해우의 서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시죠? 예, 저 풍자만 나가는 고경일이고요. 상명대학교에서 만화 애니메이션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일 인기 없고 제일 주목 못 받는 선생님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제 제자 3명이 여기 올라와 있어서 아마 제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가장 뿌듯한 날이 오늘이 아닌가,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 망했다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것들이 다 틀렸다, 3가지가 틀렸다, 여기까지 와서 또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이 기획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걸 학생들이 좋아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웹툰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이 효순이 위선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40대, 50대, 60대 이런 나이대가 가장 많을 테고, 웹툰이나 이런 쪽은 거의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텐데, 웹툰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나 이게 무겁고 아프거든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아픈 이야기인데 이거를 프로젝트로 간다고 했을 때 망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진행이 됐잖아요. 제가 틀린 거죠. 저의 생각이 망한 거죠. 망했고, 두 번째는 박비나 작가는 풍경화도 되게 잘 그리고 일러스트를 되게 잘해요. 근데 웹툰을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조아진 작가도 아까 하는 일이 되게 많다고, 이것저것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니메이션도 하고 일러스트도 하고 캐리커처도 하고 현대미술도 하고. 근데 웹툰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최정민 작가도 하는 일이 많아요. 학원에서 웹툰도 가르치고 자기가 글도 쓰고 수업도 하고. 근데 이걸 웹툰으로 작업한다고 할 때 굉장히 집중도를 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만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스토리와 함께 연출이에요. 이 연출은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투를 치다가 다음에 똥이 나와서 그거 싸느냐 안 싸느냐 이거를 알아맞히는 감이 오듯이, 만화라고 하는 연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그려가지고 내가 필요 없는 걸 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필요 없는 걸 그리지 않고 사람한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마음을 쭉 빨아들여서 이야기를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세 작가가 우리 오정현 선생님 글도 너무 좋았는데 이 연출이 아주 훌륭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연출을 보셔야 되고, 저의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2번째 틀렸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 책을 이제 출판기념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망했다. 누가 와 이거? 누가 올 거야 이거 누가 올 거야? 이거 보는 사람 없을 거야. 누가 볼 거야? 이거 아무도 안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책도 잘 나왔을 뿐더러 제가 볼 때는 같이 운동을 했던 여러 각 분야의 선배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생각은 세 개나 다 틀리고 망했지만 제가 만화 애니메이션 쪽에서 이렇게 보면 요즘 가짜 뉴스가 어디로 나가고 있죠? 주로? 네,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그리고 만화가 생명력을 많이 이제 잃은 게 아니고 새로운 형태로 넘어가고 있는 게 웹툰이고요. 근데 웹툰도 다시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공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웹툰을 연재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웹툰 작가들 네이버에 조금 연차 좀 된 작가들이 한 2억 정도 봅니다. 2억. 네, 그래서 우리과 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과 3학년 학생들을 보고 야 이거 웹툰 좀 하나 그려줘 그러면 째려봐요.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절대 그냥 그리지 않아요. 네. 근데 이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커진 거예요. 커졌고 근데 그 네이버에서 2억 정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작가들도 많죠. 제가 볼 때 2017년도 기준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파악을 한 웹툰 작가가 4,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4,000명이 넘어요. 그 작가 중에서 효순이 미선이를 기억하고 그리는 작가 있느냐? 한 명도 없죠. 네. 네이버에서 2억 받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도 있느냐? 없죠. 네. 세월호에 우리 아이들 그 친구들이 그릴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작가 네 분이 앉아 계신데 우리 문화예술계 굉장한 보물들이다. 그냥 여러분들이 책 나와서 수고했어요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보물들을 같이 눈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제 제자들이지만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교수님 이선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천안함 그 다음에 우리 세월호 이 참사를 바로 눈앞에서 뉴스로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네,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웹툰이라고 하는 유튜브라고 하는 가장 좋은 도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특히 우리 어린 뭐 30대, 20대, 10대들이 보는 그 분야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꽉 잡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네 작가들의 작품이 굉장히 큰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을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평을 열심히 되게 길게 썼는데요. 다 잘려가지고 여기 와서 길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작가니까 저도 나중에 작품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또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추모비 2012년 당시에 건립에 매우 애써주신 분입니다. 김광진 전 국회의원 모시고 또 인사 말씀 같이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김선 작가님이 추천사 써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끝내 못 써가지고 이렇게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추모위원회 그 텔레그램 글들이 날마다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공무원이 돼가지고요.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소속의 군 사망사고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미군에 의한 희생자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도 느끼고 뭐 국회에 있는 동안도 계속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복무하던 그 친구들도 사실 이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가 국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사망한 일들이 참 많죠. 가서 보니까요 정말 많은 군인들이 죽었더라고요. 네. 근데 전투로 사망한 분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사망 이후에 어떠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국가가 순직 처리가 되거나 어떤 보상체가 되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 아직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죽음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 39,000분입니다. 39,000분. 그게 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거든요. 예. 그 친구들도 그냥 국민의 의무라고 하니 국민의 의무를 다하려고 갔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다하지 못하고 있죠. 하여튼 미진한 힘이지만 저도 그 일들을 좀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효순 미선이 뿐만 아니라 아까 책에 나왔던 것들처럼 여러 국가 폭력에 의해서 그리고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희생자분들을 포함해서도 정말 하늘에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나라를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참가자, 오늘 참가해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마지막에 모아서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우 선생님 오셨습니다. 권정우 민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손순호님 오셨습니다. 임승계 섬돌 향림교회 장로님 오셨습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아버님 오셨습니다. 고경일 남미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조창희 위원장님, 이경희 선생님, 윤경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 치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조성금 선생님 오셨습니다. 권영애 선생님 오셨습니다. 문홍주 평통사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재광 선생님 오셨습니다. 신혜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구영 작가님, 김종도 작가님 오셨습니다. 김광진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유영재 선생님, 권현영 선생님, 안김정혜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은성, 김석영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지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출판사 나무화숲 이경옥, 최영걸 선생님 오셨습니다. 김종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은아, 윤영수, 임정미, 장우원, 윤수혜, 안병순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김수목 추모비 평화공원 조성위원회 집행위원 오셨습니다. 변현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윤일균 선생님, 전남희, 이성환 부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윤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김상균 전 MBC PD 오셨습니다. 변현식 평통사 공동대표 오셨습니다. 김종일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기영 똘배문학회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허금남 서울평통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만심 홍슬민 부산평통사 선생님들 오셨습니다. 참가해주신 분들 서로 응원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빠뜨리신 분 있으면은 양해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평통사가 효순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사건 초기부터 대응에 나서 왔습니다. 당시 2002년은 월드컵 열기에 묻힐 뻔한 이 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려내는 데에 기여하고
이후 진상규명 활동과 추모비 건립, 평화공원 조성 사업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통사 상근 활동과 함께 본 사업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박석분 위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참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몇 분이나 오실지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한 40분 정도나 오실까, 50분 정도나 오실까 애를 많이 태웠는데 이렇게 자리가 차서 너무 고맙고, 이게 교수님 이선희를 잊지 않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많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도하면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몇 분 좀 같이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사업이 많이 힘이 듭니다. 누가 하자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주로 이제 제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자꾸 이제 뭘 만들어내고 귀찮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해봅시다 하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냥 저희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임의로 체계를 꾸린 건데, 효수미선 평화공원 조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추모비 건립위원회를 바꾼 뒤에 집행위원회라는 걸 꾸려가지고 집행회의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지금 집행위원으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일어나서라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공동대표로 인사하셨던 안김정애 선생님,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유일하게 미군 재판을 참관하셨던 분이시죠. 권정호 변호사님. 그리고 김수모 우리 선생님. 그리고 김은정, 김성영.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뜸하시지만 저는 이제 곧 복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광진 의원님. 이후에 이 일은 자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싶고요. 한 분 빠졌네요. 변현희 선생님. 변현희 선생님은 양주에 사시면서 사고 현장을 정말 자주 다니시면서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이야기할 제목을 또 하나의 해후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책에서 그리고 있는 세월호 우리 아이들하고 또 위안부 어머님들만 해오를 한 게 아니고 저희 평통사 식구들도 해오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효수님 이선희와 인연이 있는 세 분의 이야기를, 돌아가신 세 분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10월 14일입니다. 돌아가셨는데요. 군산평통사 김판태 대표이십니다. 이 장면은 사고 직후에 현장에서 지금 아마 이석태 변호사님하고 이정희 전 당시에 이제 민변에 계셨죠. 변호사님들이랑 이제 사고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고 현장 수습은 사실 평통사가 제일 먼저 가서 사고 현장을 확보하고 시신도 확보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때 이 과정을 놓쳤더라면 이 사건은 그냥 더 많은 미군들에 의한 범죄 중에 하나로 또 잊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대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재판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굉장히 투쟁을 했지만 결국 못 받았죠. 뭐 그런 투쟁에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유족들과 함께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 불평등하기 이를 데 없는 소파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입니다. 이분 저기 보면은 효순 미선 하늘 갚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냐면 아시죠? 2007년에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면서 분신하신 노동자가 계십니다. 허세옥 열사인데요. 그 허세옥 열사가 유서에 저렇게 써놨습니다. 허세옥 열사는 저희 서울평통사 명예회원이십니다. 택시 노동을 하시면서 누구보다 미군의 문제, 평화 문제에 앞장서서 투쟁을 하셨고, 이 사진은 대출이 평택 미군지 확장 저지 투쟁을 할 때 그 헬기 앞에서 깃발을 들고 투쟁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입니다. 향림교회 목사님 담임을 하셨었고 저희 평통사를 창립하신 상인대표 활동을 하셨던 홍문수 목사님이십니다. 홍문수 목사님은 여중생 범대위, 그 여중생 범대위는 전국 단위 연대투쟁 단위였는데 그 여중생 범대위를 이끄셨고 이 투쟁에 정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셨었죠.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해 겨울에 여기 와 계시는데 이제 그 당시 범대위 집행위원장이었던 여기 김종일 전 서울평통사 대표 등과 함께 미국에 가셔서 미국 조야에 그리고 언론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건 수사 기록을 유족들과 함께 공동 명의로 의정부 검찰청에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투쟁들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투쟁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넘겨주질 않아서 행정소송까지 갔었어요. 2005년에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서 분석을 한 결과 무죄 판결의 근거였던 운전병은 아이들을 볼 수 없었고 관자병과 운전병 사이에 통신 장애가 있었다는 그 수사 결과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또 이 사건을 굳이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는 재판이 완전히 거짓이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만났겠죠? 허세웅 열사, 홍무수 목사님, 김판태 대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서 해우를 했을 거다. 언제 시간이 되면 이 이야기도 책으로 좀 묶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이 아이들과 해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우리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야말로 아이들이 영면하는 날일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뭔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교착된 북미 관계가 대화가 재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이 전개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서 미국이 종전선언이든 제재 해제든 뭔가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죠.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병행 밖에는 이 지금 정세를 뚫고 나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이행을 통해서 평화가 항구적으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통일로 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 첫 걸음이 바로 군사분야 합의거든요. 아시겠지만 군사분야 합의, 그런데 이 보수 냉전 세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보 파괴, 국방 붕괴, 국가가 완전히 무너진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내고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효순이를 통해서 들었던 자주 평화의 촛불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평화 통일을 향한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효순이 미선이가 우리들에게 남겨준 촛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펴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하나의 해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공연이 있겠습니다. 효순이 미선이와 또래의 청년인 인천평통사의 구동훈 회원의 하모니카 연주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모니카 연주해주신 구동훈 청년에게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순서는 지금 효순미선 평화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은 얼마 전 문을 연 비정규 노동자들의 쉼터 꿀잠 설계와 건축에도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삼육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생태 건축을 하는 이은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라고 합니다. 네. 저한테 시티지를 보내주실 때 3분 동안만 얘기를 하라고 저는 세 사람이 나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3분을 하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아까 뭐 시티지 보니까 큐시트 보니까 뭐 5분 여기 적어놓고 한 6, 7분 하시더라고요. 네. 두 배 하십시오. 하여튼 올 때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오니까 따뜻하고 너무 좋네요. 네. 저도 이제 처음 김석영, 김은성 작가님이 땅 보러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완전히 망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네 분들이 일하는 방식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그 늦봄 통일의 집을 할 때도 문호근 선생님께서 야 우리 집이 지금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고쳐야 되겠는데 뭐 가볼래? 했다가 뭐 좀 해야겠는데요. 그랬더니 돈은 없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좀 같이 동원해서 거창하게 박물관 하고 적어서 했죠. 내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박용길 장로님이 계실 때였는데 그리고 이제 전태일 열사 무슨 기념관을 또 짓겠다고 그래서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아까 우리 고경일 교수님 말씀대로 망했어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가난한 시절에 살았던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돈 구할 수 있어 500억, 600억 그래서 노력봉사만 하고 그 건물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하자 그러면 제발 좀 가능성 있게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작게 합시다. 전태일 기념관이라고 해서 한 평짜리면 어떻겠습니까? 2평짜리면 어때요? 메모리얼 이제 기억하는 집이 됐는데 그런데 마침 이제 우리 박승분 선생님을 만났더니 돈이 없대요. 그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아주 작습니다. 2평, 3평밖에 안 돼요. 여러 선생님들 2평, 3평 집을 지금 주공원을 짓는다고 같이 모여 계시는 건데요. 그 안에 무엇을 채울 건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억을 어떻게 지금과 미래로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고요. 제가 아까 고경일 교수님 말씀하시길래 생각이 나서 저도 한 3가지 정도의 망했다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제가 무슨 연설문을 적어 온 게 아니고요. 어제 카톡에 올렸더니 우리 동네에 엄마, 아빠들, 선생님들 책을 사시겠다고 50권 정도의 명단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함께하는 가능성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은 이따가 보시면 안에 이제 벽이 많아요. 빈 벽이 많은데 김원성 선생님께 이걸 작가들이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저는 두 분이 이제 만드신 이 기념비, 추모비를 위치 잡아드리고 벽체를 드릴 테니까 작가분이 잔뜩 좀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해우를 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좋게 이쁘게 이제 타일로 만들어서 벽체에다 치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분들 고맙습니다. 제 고민을 좀 들어주셔서. 또 하나의 가능성, 아까 또 교수님께서 제자분들 이렇게 북돋워 주셨는데, 요즘 청년들이 의외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내놓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만든 청년이 이 뒤에 숨어 있어요. 제가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 분위기가 사실은 좀 그런 분위기여서 이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학생들이. 근데 이 친구가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세월호 배지를. 그래서 너 따로 보자. 그래서 이제 공짜로 막 부려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우리 미의 희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넘겨봅시다. 지금 우리 투시도 다 그렸고요. 밤새면서 지금 모형 만들고 있어요. 네. 김성한 학생입니다. 네. 자, 간단하게 몇 컷만 좀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추모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어떤 민주시민께서 여기 이 사단 이걸 돌로 잘 이제 지어놨습니다. 이제 이것이 있는 이 땅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우리 민주시민들께서 모금을 해서 지금 땅을 샀습니다. 사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김은성, 김석영 작가님의 이 추모비를 이쪽으로 옮길 생각이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 대사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일단 우리가 어떻게 처분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이걸 옆에다 이제 대비를 시키자라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저쪽 구석자리에다 버릴 수 없으니까 그것도 역사고 구석자리에다 놓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제 마음 같았으면 들어가는데 이렇게 깔아놓고 발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 따로 이제 그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스토리로 시작을 했고요. 그냥 벽만 있습니다. 벽만 있고 이 기념비가 요 중간에 있고요, 아주 끝 부분에 있고 하늘로 가는 집입니다. 아까 만화에 보니까 웹툰 집에 보니까 왼쪽 신발에 반딧불이 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반딧불이 집이 돼도 좋고, 밤에 별들이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별들이 놀아도 좋고, 낮에는 아이들 웃음소리, 관광객들 이 답사객들의 소리가 이제 울리는 어떤 이런 구조였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요 정도의 집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3.6m에 한 6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집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컨텐츠를 잘 만들어 놓고 해서 좀 채우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167쪽에 아마 간단하게 저기 그 부시도가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다음. 대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지를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 여기 축대가 옆에 뒤에 그 절이 있는데 이 축대가 들어와 있어요. 이 축대가 거의 한 3-4m 높이여서 우리가 다시 땅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권정우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쫓아다녀서 이 땅을 주고 이 땅을 더 이제 받는 조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 지점이 이제 사고 지점입니다. 그래서 양주시와 얘기를 하고 있고,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이쪽에 이제 출입구를 이렇게 내고, 아까 그 큰 열린 집이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고 올라가면 작은 집이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고요. 여기가 김은성, 김석영 작가가 만들어주신 그 기념비료가 여기 들어가는 곳입니다. 넘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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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조입니다. 이 땅, 이게 지금
5m 여기서 여기까지 5m 정도 차이, 4m 50에서 5m 차이가 나서 한 3m는 묻고 약간 올리고 계단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떠 있는 집 같은 모양이 하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음. 네, 다음. 네, 이 정도로 이제 3분 됐습니다. 예, 지금 이윤아 선생님도 우리 집행위원이십니다. 제가 소개를 빠뜨렸습니다. 제 급하게 폰으로 요청이 왔는데 우리 그 재종철 동지라고 효수미선 사건 초기부터 사실 진상규명이나 대응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009년도 11월 22일 날 돌아가셨는데 지금 선생님 김 선생님 네. 그래서 우리 재종철 동지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억하기로 하죠. 네, 다음에는 우리 효순이 미선이 추모할 때 동지 이름도 같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살아있다면 효순이 미선이와 비슷한 또래일 청년들과 그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참여하여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편집은 강시율 청년이 맡아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영상 참여 비롯해서 제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영상 참여. 그의 연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기억이 나는데요. 2002년은 6월에 지방선거와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로 기억을 합니다. 대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2002년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희 집이 사직동이어가지고 그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매번 가가지고 열심히 응원한 거 생각나요. 그때 저는 나이가 10살이었고요. 그 초등학교 3학년 시골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2002년 하면은 저는 월드컵 광화문에 가서 축구 경기 한일 월드컵이 한창 붉은 악마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월드컵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6월 13일 무슨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는 기억을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알게 됐어요. 네, 알고 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뉴스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죽었다라는 정도, 미군에 의해서 죽게 됐다라는 정도만 접한 것 같아요. 미군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압사당한 그러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한창이었던 6월에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해이기도 하고요. 당시 15살 중학교 2학년 언니들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정확히는 몰랐던 것 같고 그냥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일이 있었을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바로 밑에 동생들인 거잖아요. 정말 동생 같은 친구들이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고 중학생이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고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같은 중학생이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때 피해자인 효순 미선장이 제 딸아이와 같은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인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아이가 1988년생 효순이 미선이와 같은 해에 태어났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그때 한참 막 검색하고 아이들끼리 이게 수업 시간에도 그 얘기가 많이 오고 가서 직접적으로 사고 현장에 사진을 보기도 하고 이후에는 그때 당시에는 막 문제가 돼서 재판까지 있었는데 결국 그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던 이분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친구들이랑 그 얘기를 나눴을 때 왜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없나, 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피해를 받았는데 왜 지켜주지 못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 사건이 사실은 6월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 때문에 제대로 다 묻혀서 사건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월드컵 경기 시작될 때 중간쯤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월드컵 그 열기에 파묻히게 돼가지고 그 사건이 하여튼 뉴스에는 자주 그때 당시 나왔었는데, 그때 의정부에서 그 미군 부대에서 여고생들이 촛불 집회한 거, 그 이후에 또 강화문으로 이어져서 촛불 집회한 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효순미선 양이 안타깝게 그런 사고로 죽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효순이 미선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냥 그 당시의 일로만도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다 세월이 흐르다가 한 번씩 들었을 때 가슴 아픈 일이다 라고만 생각했지,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그 뒤에 또 노력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데, 이제 평화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이제 그건 기리는 거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공감이 가능할 때 또 회복의 길로 다른 마음과 감정으로 바뀔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평화공원 조성은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힘으로 제압하지 않겠다. 우리는 끝까지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 나갈 거고, 너희는 막을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평화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억울한 아이들의 죽음을 알리고 앞으로는 그런 불평등한 관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이런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효순이 미선이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효순이 미선이 평화공원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어서 이 웹툰 해우와 반딧불이 운동화를 소재로 한 오정효 선생님의 영상이 있는데요. 그건 식사 나눔 하시면서 또 같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우가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사셔서 더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공원이 잘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를 나오시면 좀 복잡하니까요. 기념 촬영은 이쪽 촬영자가 이쪽에서 해주시고 다 같이 책을 들으셔도 좋고 335 모여서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촬영을 마치고서는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송년회 겸 식사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이 뒤에 음식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랜만에 담소도 나누시면서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책도 많이 알릴 수 있는 자리로 이야기를 피우면 좋겠습니다. 혹시 빔 프로젝트 끌 수 있나요? 리모컨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네, 여기 지금 작가님들 모여있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 테이블 근처로 같이 모여서 사진 촬영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작가님들과 지금 출판사 관계해주시는 선생님들 같이 앉아 계시는데요. 그 주변으로 모여서 기념 촬영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대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꼭 같이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빨리 오셔서 사진 촬영에 다 같이 사진은 많은 분이 함께 할수록 더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의미 있는 사진 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꼭 돌아가셔서 SNS에 많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우라는 책이 정말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어른에게도 정말 좋은 의미 있는 책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책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앞으로 효순이 미선이가 자 여기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앞으로 이런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가 배치된 마을 수성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정말 그 미군의 이런 불법적인 사드가 배치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 마무리든 하면은 수성리에서 만나요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는 걸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외쳐볼 테니까요. 답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2018년 마무리는 수성리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담소도 나누시면서 더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인 받아야 되는데. 여기 사인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책임만 보내주시고 다른 분들은 안 보내주세요. 사인. 저희 다 좁은 나무. 선생님. 이렇게 아트적으로 멋진 사인. 그러니까. 이윤하. 제가 뭐 해야죠 그거. 작가가 많으시니까 네. 네 분이나 되면 5개나 쓰셔야 되는데. 네. 밑에도 다 써요? 밑에도 다 써요? 이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도 나오게 되고 저희로서는 일주일이 또 늘어나는 저는 보내드렸는데 이메일로 박사 3개? 밑에도 다 써요? 나중에 그러면은 보낼 적 있을 때 여쭤볼까요? 선생님? 지금 써. 지금 써주셔도 돼요. 우리가 갖는 거랑 경찰서에 보내는 거를 제가 확인해봐가지고 그래서 경찰서에 그냥 보내는 것에 그 다른 거만 필요하다면 일단 보내는 걸로 제가 생각해놓고 병원 진단서는 가야